보통 일반적인 건축물이 100톤, 200톤 또는 그 이상으로 엄청나게 무게를 지탱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장 밑바닥에서 지탱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신 골재 잡석입니다. 현재 오른쪽 것은 일반 쇠석입니다. 이 쇠석은 일반 재생골재보다는 비쌉니다. 이것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했을 때 모든 건축물을 지탱하고 건축물의 안정성을 위해서 반드시 이 쇠석, 천연석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재생골재입니다. 이 재생골재는 전체적인 모든 폐기물이 온 상태에서 다시 한번 거르고 걸러서 같은 규격의 이런 사이즈를 골라내서 다시 재생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이것이 건축물 밑바닥에 들어갔을 때에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약 한 50% 정도는 천연돌입니다. 크기는 물론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은 천연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약 한 30% 정도가 차지하는데요. 요거는 건축물 철거 현장에서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타설되었던 이 콘크리트하고 자연석 돌하고가 이렇게 섞여서 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철거 현장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대로 그냥 시멘트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돌이 아니라 시멘트 가루만 현재 이렇게 뭉쳐 있는 것인데, 이것이 건축물 지하에 내려갔을 때 이 지하에서 계속 여기는 습하지 않습니까? 습하게 되면 이게 부풀었다 깨졌다 부풀었다 깨졌다 하면 모래처럼 되죠. 모래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요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가루가 되니까 공간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치마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제 현장에서는 집 주변에는 이런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축물에 관계되어 있는 한. 또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은 아마 아스팔트 조각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페이빙 할 때, 아스콘 포장을 할 때 한번 한 다음에 2, 3년, 3, 4년 후에 다시 한번 이것을 걷어낸 후에 다시 한번 아스콘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파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역시 건축 혼합물로 건축물 폐기업체에 가서 이것이 다시 걸러지는 과정에서 이런 데는 들어오면 안 좋았다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보면 약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혼합이 돼서 여기에는 일반 폐기물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이 한번 세척을 해서 가지고 온다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이 일일이 닦는 것이 아니고 기계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 그리고 화학 물질들이 많이 여기에 작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학 물질들이 기초 밑에 들어가서 기초 옆으로 나와서 또는 담장 밑으로 들어와서 또는 보강토라든지 축대 밑으로 들어와서 이게 땅속에 갇혀 있을 때에 폐기물과 함께 부패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내 집을 짓고 이러는 내 주택 속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제가 건축가로서 이런 것은 저희들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돌 자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규모가 같아야 위에서 압축을 가해서 다짐을 하면 서로가 다짐발이 받아서 그 위에 건축물이 설 수 있는데, 이렇게 규격도 좀 다르고 이건 규격이 거의 같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혼합 폐기물로 나가 있던 그 건축 폐기물에서 온 이런 잡석은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면에 잡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잡석 비용을 견적서에다가 첨부해서 넣습니다만,
이 잡석은 지금 보시다시피 꽤 비싼 돈을 제가 지불하고 현장에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재활용 골재 같은 경우는 때로는 거저 가지고 옵니다. 이것과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격이고, 품질로 봤을 때도 비교할 수 없는 품질이고, 또 장내 건축물에서도 이것과 이 재생골재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실한 집이라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혹시 예비 건축주께서는 건축을 하실 때 건 모양이 이쁜 것, 이것만 주안점을 주지 마십시오.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뼈대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이런 골재 하나 아주 적은 것 같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러한 그 땅속에 묻히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건축이 끝나면 약 한 200장, 300장 정도의 각 과정마다의 모든 사진을 제가 촬영해서 건축주한테 제공을 합니다. 지금까지 약 한 350동 정도의 건축물을 지으면서 이렇게 불만족했던 분들이 없이 참 만족하고 계신 모습을 바라볼 때에 저도 행복하고 제가 보람있게 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잡석을 저희들이 깔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석을 타설을 해 놓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다듬기가 없이 그대로 버림을 타설하고 건축물을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저희는 이 5톤 로라를 사용하는데, 5톤 로라를 사용해서 지금 한번 왔다 갔다 이렇게 다짐을 한 이 자국입니다. 보시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다짐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여기는 지금 다짐이 된 부분입니다. 그럼 약 차이가 50mm 정도, 약 50mm 정도 내려앉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타설한 곳에, 잡석을 깐 곳에 최소한 50mm 이상,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한 번만 왔다 갔다 했는데 약 한 50mm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저쪽을 보시면 이렇게 라인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잡석이 눌려진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 5톤 롤러를 가지고 이렇게 저희들이 안정화 작업을 했을 때, 바닥을 다짐을 했을 때 원래의 요구하는 진해력 이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 작업을 마친 다음에 다음 건축 과정을 진행해야만 안전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강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공정은 여기에 저희들이 버림 작업을 하고 패시브 하우스에 맞는 기초 단열재를 할 것입니다. 이 기초 단열재는 일반 건축물과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단열 작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패시브 하우스를 계획하시든 또는 패시브 하우스에 준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고 싶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여러분들 건축물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